안녕하세요.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 김소연 선생님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강의를 클릭하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행운이십니다. 네, 행운이세요. 네.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은 이 공무원 국어라는 녀석을 싹 다 해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본 수업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1단계부터 말씀을 드리죠. 저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요, 이름처럼 스마트하게 공무원 국어를 싹 다 끝내드리려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는 그런 노랫말의 가사처럼 선생님이 여기에 여러분의 앞에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요. 공무원 국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참 할 일은 많은데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과목이라 많은 분들은 이 공무원 국어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나쁜 국어가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인 국어입니다. 시간을 참 스마트하게 써야 됩니다. 이름처럼 왜 이렇게 스마트하고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거죠.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그중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힘을 실어드릴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절대 이렇게 판단은 하지 마세요. 강조합니다. 선생님, 이거 안 나오지요? 네. 선생님, 이건 빼도 되지요? 누가 이렇게 힘을 주어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조금 두고 보고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책을 벌 때 그 앞에 있는 차례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나 문법 파트에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시작 부분이 굉장히 뭐뭐 하면 안 돼요 라는 당부만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도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선생님의 수업 시스템은 3단계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요, 무엇보다 적을 알아야 하니 기출문제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선생님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잘 보시면서 도대체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 먼저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 나 한번 시험 봐봤지. 그런데 한번 시험 봐보고 고배를 마셨지. 내가 뭘 잘못했던가 하는 분들도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오세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출문제부터 한번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딸랑 문제가 20개라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정말 20분 내에 금방금방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하나하나의 선택지를 보시면서 왜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1단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하십니다. 3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이해 놓고 뭐 좀 여유 있다면 5년 정도까지 좋습니다. 3년 정도, 최근 한 3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쭉 한번 보시면서 이러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경향이 이렇구나 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본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강의에서 기본서를 열어보고 처음부터 그냥 여기 순서대로 그냥 쫙쫙쫙쫙 하면은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많은 양을 언제 다 해 이렇게 겁에 질리거나 그리고 좀 스마트하지 못하게 우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함께 진행하는 이제 본 강의 기본서를 이용한 강의를 들어오시면 이 개념,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개념의 힘을 길러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각각 그 나눠져 있는 차례의 목차를 보면은요, 챙겨야 할 개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개념 파트를 보고 그냥 됐어. 예, 이제 이건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건 외워야 될 거 있는데 대개는 또 국어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외우는 건 그 뒤에요. 이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뒤에 외울 수가 있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의문이나 형태론에 대한 것들 나왔을 때, 뭐 문장에 대한 것이나 단어, 형성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지금 문법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왜 의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뭐 의문 변동이 왜 일어나는 건지, 뭐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뒤에 다음 일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초를 챙겨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어는 유독 정말 잘 쌓아놓은 탑과 같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기초 단계를 정말 잘 닦아주셔야지만 거기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너지지 않는 탑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복습이에요. 그 복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아, 복습은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선생님의 강의를 1배속으로 그냥 듣죠. 1배속이나 1.2배속까지도 될 거예요. 들으신 다음에 하루 뒤에 선생님 전 시간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배속을 빨리 하시고 쭉 이 개념에 대한 기본서를 넘기시면서 여기 이 페이지는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넘기자 해가며 다시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배속을 높여가지고 클릭 해가면서 보고 넘어가세요. 그럼 2번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 이 파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좀 더 배속을 빨리 하거나 한 1.4 정도의 배속을 유지해가지고 3번 정도를 들어서 마스터를 하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수업하시는 것도 좀 들어본 친구 있을 건데요. 앞에 부분은 아직 이건 뒤에 나오니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다 여기 뒤에도 또 나오지만 앞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 또 가요. 왜냐면 잘 쌓아놓은 탑과 같으라고. 다지고 다져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에는 뒤에 가면은 또 있으니까 앞에는 넘어갈 거예요가 거의 없어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에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해두어야지만 활용에 힘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 단계, 마지막 3단계에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문제를 발견해내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실전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네, 이렇게 3단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당부한 내용 지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선생님이 중간중간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딱 문제예요. 이렇게 시간이 뚝딱뚝딱 흘러가는데 진짜 1초가 아깝잖아요. 한 문제당 만약에 내가 발목 잡혀서 2분 이상을 소요했다, 큰일 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딱똑딱, 와 이건 이거, 이렇게 뚝뚝뚝뚝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실수는 말아야겠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인데 이제까지 내내 모의고사든 뭐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다가 마무리에 가서, 실전에 가서 이러고, 근데 막상 풀고 왔더니 선생님 잘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그런 수험생들이 꽤 있습니다. 실수죠. 실수도 실력이라는 정말 마음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또 듣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앞에 강조했죠? 기본에 충실,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끔 기본에 잡았다면 함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선택지를 보셔야 해요. 그 다음 똑딱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랄지 비문학 독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또 신경도 쓰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다고요? 글을 읽을 때에는 본문에 대해 나와 있는 걸 먼저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같이 선택지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지워가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좋지, 그게 아니라 문제도 안 보고 와 지문 다 읽었는데 까먹어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몇 분이 훌쩍 가요. 그럼 뒤에 시간 모자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울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문학 글도 빨리 이게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많이 좀 알아요. 글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과 지시어 접속어의 쓰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거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연습 또한 선생님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빠지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문학 파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요. 어렵긴 어려운데요. 해석을 해나간다. 각각 작품마다 시호의 쓰임이랄지 아니면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랄지 잘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무슨 독파를 하겠다. 내가 이 작품을 완전하게 그냥 마스터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만한 스타일만 잡아서 확인을 하자. 이거 하나. 국어 역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르기까지 이 전에 내가 쭉 보아오니까 이건 안 나오더라. 이거 빼야지? 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갑작스레. 다음에는 또, 이 가사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라고 하다 나왔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허를 찔릴 수도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전에 관동별곡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사민국이나 송민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한자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한자 부분은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중요하게 나올 만한 한자 성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어에 대한 것을 먼저 챙겨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도금이 달리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이런다 할지라도요,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한자를 좀 멀리하고 아예 애초에 나는 시간도 없고 지금 말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으니까 한자는 그냥 버려, 이렇게 했다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큰 부담 없이 하루에 한 개, 2개 정도의 한자 성어를 챙겨보도록 하자. 이 전까지 유력하게 나왔던 그런 아이들이 무엇일 건가, 이걸 좀 챙겨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당부합니다. 국어는 정말 나쁜 과목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도 있는 좋은 과목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넓고 광범위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하냐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서 정말 딱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다고 했지, 이건 그냥 당연히 나오는 문제 유형이구나,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 이제 알겠어요? 이쯤 들어보니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뚝딱 뚝딱 이런 말들 많잖아요. 사설시조 중에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라고 하는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온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왜 창을 내자고 하는가 라고 보면, 답답한 이내 가슴에 창을 내서 답답할 때 열어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국어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소연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마치 창문을 뻥 뚫어 놓은 것처럼 뚝딱뚝딱 그렇게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의 이 강의 진행을 보면은요, 순서를 좀 잘 정해서 보시고 나중에 쭉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데는 반드시 돌려보기를 하고, 또 뭐도 하냐면 반복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속을 빨리 해서 딱딱딱 집어 넘어가면서 좀 들어보도록 하자. 강조합니다. 그리고 필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쭉 기본서에다가 필기를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읽었을 때 내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옆에다가 빈 연습장 같은 거나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필요한 필기는 따로 하시고, 마지막! 수업이 끝났잖아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분이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정말 후딱 정리라고 해서요, 선생님 딱자가 많이 들어가죠. 후딱 정리라고 해서 한 페이지에 보기 좋게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할 만한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고 그걸 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긴 내용, 광범위한 내용을 축약해 나가며 마무리 시험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서머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국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법에 대한 건 아시겠죠? 문법적인 요소 외울 만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딱 외울 것만 외우시고요. 제발 걱정, 근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거를 많이 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무슨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안 되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발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예외사항이 있거나 잘못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구나 라고 미리 딱 든든하게 마음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가 멀지 않고 가까이 느껴질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정말 중요한 매력적인 국어예요. 그 국어,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 정말 기운 내셔서 한 발 한 발 함께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단계부터 함께 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럼 얼른 가서 1단계부터 해결하고 이제 기본서를 함께하는 2단계로 넘어오도록 하시고요. 잘 틀리는 말 하나하나 할까요? 여러분, 화이팅이 아니고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